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 속으로 걸어와 주셔서 참 반가워요. 요즘은 아침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죠. 유난히 상쾌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딸기예요.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딸기를 참 좋아했어요. 시골 외할머니 댁 마당 한켠, 낮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빨갛게 익어가던 딸기들. 흙냄새와 함께 코끝에 맴도는 달콤한 향기,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면 톡 하고 떨어지던 그 작은 열매들. 그걸 따서 옷소매에 쓱쓱 문질러 한 입. 베어 물면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달콤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맛있는 딸기. 알고 보면 단지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아주 좋은 친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면역력, 피부, 혈관 건강까지. 뭔가 복잡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는 일도 많아졌지만 가끔은 자연이 선물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딸기가 바로 그런 존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작고 붉은 그 한 알 안에 담긴 수많은 영양소들, 마치 작은 약상자처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딸기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딸기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딸기.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어떤 성분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딸기를 더 즐겁게, 똑똑하게 먹는 방법까지 차분하게,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은 딸기 한 알 속 이야기를 들으러 같이 걸어가 볼까요? 딸기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겨울 카페에서 마신 딸기 라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엄마가 아침 식탁 위에 예쁘게 담아두신 빨간 딸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딸기가 어디서부터 우리 식탁 위로 오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딸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고 흥미로워요. 딸기의 기원은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야생 딸기를 약용식물로 활용했어요. 현대에 우리가 먹는 커다란 재배용 딸기는 18세기 유럽에서 처음 개발되었어요. 프랑스에서 남미와 북미 품종을 교배해 지금처럼 향이 진하고 과육이 풍부한 딸기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한 건 1900년대 초반, 일본 품종을 들여오면서부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고유 품종도 많아졌어요. 특히 서량이라는 품종, 많이 들어보셨죠? 달콤하면서도 과즙이 풍부해서 겨울철에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에요. 이 외에도 크기가 크고 과육이 단단한 킹스베리, 향이 좋은 죽향, 봄철까지 수확 가능한 매향 같은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어요. 요즘엔 품종별로 딸기 맛을 비교하는 딸기 시음회도 인기랍니다. 딸기의 계절하면 보통은 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딸기는 대부분 겨울부터 봄까지 출하돼요. 이유는 딸기가 하우스 안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돼 4월까지 맛볼 수 있는 게 한국 딸기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논산이에요. 충청남도 논산은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경남 산청, 경북 성주, 전북 익산 등지에서도 품질 좋은 딸기를 재배하고 있죠. 이렇게 품종과 생산지가 다양하다 보니 지역마다 맛과 향, 크기, 식감도 조금씩 달라요. 어떤 딸기는 과즙이 넘쳐 입안 가득 촉촉하고 또 어떤 딸기는 단단해서 도시락, 과일로도 잘 어울려요. 딸기의 색도 재밌어요. 흔히 우리가 먹는 빨간 딸기 외에도 흰색 딸기, 심지어 검붉은 빛의 딸기도 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흰딸기 시로이치고는 당도는 높지만 산미가 적어서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해요. 요즘 국내에서도
흰 딸기나 검은 딸기 같은 이색 품종을 재배하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죠. 딸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딸기 디저트라는 공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잼, 케이크, 푸딩, 라떼, 파르페, 샌드위치. 이처럼 딸기는 어디에 들어가든 매력적인 맛을 내죠. 그래서인지 딸기는 과일계의 연예인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고 여기에 건강까지 챙겨준다니 정말 특별한 과일이 아닐 수 없죠.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작고 귀여운 딸기 속에는 어떤 영양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걸까? 이제 다음 장에서는 딸기의 영양 성분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해요. 딸기의 영양 성분 소개. 딸기를 한 입 베어 물면 단맛과 신맛이 입 안가득 퍼지죠. 그 맛만큼이나 딸기 속엔 정말 많은 영양소들이 숨어 있어요. 딸기는 그저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마치 작은 영양제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엔 그냥 딸기가 맛있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이 작은 과일이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를 새삼 느끼게 됐어요. 1. 비타민C의 보고 딸기.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건 뭐니 해도 비타민C예요. 딸기 백지에는 약 60mg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딸기 한 줌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양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오렌지보다도 비타민C가 더 많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맑게 유지하고 노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도 좋고 철분 흡수도 도와주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딸기를 챙겨 먹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몸이 뭔가 지칠 때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를 먹으면 회복도 빠른 것 같더라고요. 항산화 성분의 보물창고.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안토시아닌과 엘라직산이에요. 안토시아닌은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데요. 이 성분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와 암을 예방해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눈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아요. 엘라직산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항암작용이 뛰어난 성분이에요.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돌연변이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자연적인 항암물질로도 많이 주목받고 있죠. 3. 식이섬유와 혈당 조절. 딸기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 변비 예방, 그리고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하죠. 딸기를 꾸준히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딸기가 당뇨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진 이유 중 하나예요. 달콤하지만 건강한 당, 자연에서 온 당이라는 거죠. 4. 엽산과 임산부 건강. 딸기에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특히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태아의 신경관 형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꼭 섭취해야 하죠. 또 엽산은 빈혈 예방, 심혈관 건강 유지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임신한 친구가 있을 때면 꼭 딸기를 추천하곤 해요. 딸기 맛있고 아이한테도 좋대 하면서요. 칼륨, 마그네슘, 기타 미네랄. 딸기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근육 기능 유지에 중요하죠. 이런 미네랄은 우리가 따로 챙기기 어렵지만 딸기처럼 자주 먹는 과일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으니 정말 든든한 영양 공급원이 되는 셈이에요. 6. 저칼로리, 고영양 간식.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점. 딸기는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영양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백지 기준으로 3035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서 말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딸기는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최고의 간식이에요. 저는 배가 출출할 때, 무언가 자꾸 먹고 싶을 때 과자 대신 딸기를 꺼내 먹어요. 포만감도 주고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건강에 좋은 선택이니까요. 딸기 한 알 속에 들어있는 영양의 조각들, 생각보다 훨씬 많고 정성스럽지 않나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빚은 작은 건강 캡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딸기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실제로 어떤 효능을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딸기의 대표 효능 1. 면역력 강화. 딸기 한 알로 감기 예방.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비타민C 챙겨 먹어야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그 비타민C, 사실 딸기 한 줌이면 충분하단 거 알고 계셨나요? 딸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백지당 60mg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성인 하루 권장량이 100mg이니까 딸기 한 줌이면 거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는 핵심 요소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려 할 때 이를 막아주는 백혈구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줘요. 저는 특히 환절기나 계절이 바뀔 때 딸기를 더 자주 먹어요. 코가 막히거나 목이 간질간질할 때 다른 약보다 딸기 한 접시가 훨씬 효과 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과일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죠.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딸기는 자연이 주는 가장 순한 면역력 강화제라고 생각해요.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 딸기 피부가 진짜 피부에 좋다? 딸기처럼 탱탱한 피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말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딸기는 진짜로 피부에 좋아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대표 영양소예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끄럽게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인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을 덜 만들게 돼요. 그런데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주는 역할을 해요. 딸기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 속 콜라겐이 유지되고 주름도 덜 생긴다는 뜻이죠. 게다가 딸기 속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이 활성산소가 바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다 피부가 푸석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팩 대신 딸기를 먹어요. 피부는 겉에서보다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거니까요. 특히 여성분들, 화장품도 좋지만 딸기 한 접시가 진짜 피부를 바꿔준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3. 심혈관 건강. 심장까지 사로잡는 붉은 열매. 딸기의 효능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심장 건강이에요. 여기엔 몇 가지 핵심 성분이 관여해요. 안토시아닌, 칼륨, 식이섬유. 먼저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줘요. 혈관 벽이 딱딱해지지 않게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죠. 혈압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딸기를 자주 섭취한 여성들이 심장마비 위험이 32%나 낮아졌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어요.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한국인의 식단은 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HDL은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이 심장도 건강하다는 말, 그 중심엔 늘 딸기가 있어요. 4. 항암 작용. 자연이 만든 빨간 방패. 딸기의 엘라직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건 바로 딸기의 자연 항암 성분이에요. 실제로 딸기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엘라직산,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에서는 딸기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식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물론 딸기가 만능 치료제는 아니지만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죠. 딸기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달콤하지만 착한 과일. 딸기가 달콤하다고 해서 혈당을 높일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딸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 GI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죠? GI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우리 몸에 부담이 덜한데 딸기의 GI는 약 40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해요. 게다가 딸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막아줘요.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딸기는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자주 추천돼요. 제가 아는 당뇨 환자분은 간식 대신 딸기를 56알씩 먹는다고 하셨어요. 배고픔도 줄어들고 당 걱정도 덜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 과일이라고 해서 무한정 먹는 건 아니니까. 하루 12회,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6. 소화기 건강. 속이 편안해지는 과일. 딸기를 먹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건 딸기에 들어있는 자연 효소와 식이섬유 덕분이에요. 딸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아주 탁월하죠. 또한 딸기 속에는 천연 소화 효소가 있어서 지방이나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주기도 해요. 기름진 음식 먹은 다음 날 아침에 딸기 몇 알을 먹으면 속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특히 겨울철이나 과식을 한 날엔 소화제 대신 따뜻한 딸기차를 마시기도 해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7.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 포만감 높은 다이어트 간식. 딸기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 거의 꿈의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으며 맛까지 좋기 때문이죠. 백지당 칼로리는 약 35kcal 정도에 불과해요. 게다가 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한 접시만 먹어도 배가 부르죠. 또 단맛이 강해서 디저트를 대체하기에도 좋아요. 특히 딸기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물론 양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딸기는 다이어트 중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줘요. 맛있는 걸 참아야 한다는 압박 없이 건강한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저는 간혹 간식으로 냉동 딸기를 갈아 요거트에 섞어 먹는데 입도 즐겁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죠. 마무리. 딸기. 작은 열매 안에 담긴 건강의 비밀. 이렇게 딸기의 대표 효능 7가지를 살펴봤어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 작용, 혈당 조절, 소화기 건강, 체중 관리. 딸기 한 알에는 그저 단맛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한 놀라운 힘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런 딸기를 매일 조금씩 챙겨 먹는 습관, 그건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주의사항. 누구나 딸기를 먹어도 될까? 딸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과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딸기 알레르기. 딸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이에요. 특히 입 주변이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딸기를 줄 땐 소량만 주면서 반응을 살피는 게 좋아요. 위장장애. 딸기는 산성이 강한 과일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공복에 먹을 경우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럴 땐 식사 후 디저트로 조금씩 먹는 게 좋아요. 당 함량 조절. 딸기는 당분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잼이나 시럽, 라떼처럼 가공된 형태로 섭취할 경우
설탕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딸기 먹을 때의 작은 습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습관은 딸기를 먹기 전에 꼭 향을 맡는 거예요. 달콤한 딸기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씹어서 천천히 먹으려고 해요.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과즙과 향을 음미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기도 해요. 정리하며, 딸기는 그저 예쁜 과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똑똑한 과일이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딸기는 우리의 건강에 더 큰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딸기를 주제로 한 세계 축제, 디저트 문화, 그리고 딸기를 둘러싼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들. 딸기의 마케팅과 트렌드. 딸기는 마케팅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예요. 특히 SNS 시대가 되면서 딸기의 비주얼 파워는 더욱 강력해졌죠. 딸기 라떼, 딸기 크로플, 딸기 케이크. 딸기만 들어가면 SNS에서 좋아요를 부르는 콘텐츠가 되곤 해요. 그만큼 딸기는 사진 속에서도 사랑받는 과일이에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딸기 시즌만 되면 한정 메뉴를 출시해요. 딸기 샌드위치, 딸기 바나나 우유, 딸기 에이드까지. 딸기 하나로 온 매장이 핑크빛으로 물드는 기분이 들죠. 이런 마케팅 속에서 딸기는 단지 먹는 과일을 넘어 브랜드와 감성, 계절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정리하며, 딸기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그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딸기는 계절의 설렘이고 기억의 조각이고 또 우리 마음 어딘가를 간지리는 따뜻한 감성이니까요. 건강에도 좋고 문화와 이야기로도 풍성한 과일. 이제 우리는 딸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무리 및 요약.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한 알의 과일에서 시작해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았어요. 딸기라는 과일이 그저 달콤하고 예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비타민C부터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엽산, 칼륨까지. 작은 딸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이 담겨 있었죠. 면역력, 피부, 심장, 소화기, 체중 관리까지. 딸기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작은 영양 캡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딸기의 맛과 효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배웠고요. 또 딸기를 주제로 한 세계의 축제들, 디저트 문화, 감성 가득한 이야기까지. 딸기는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감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딸기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들던 과일이 아니라 조금 더 감사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앞에도 딸기 몇 알이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그 딸기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기분 좋게 한 알씩 음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달콤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딸기 한 알에 담긴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일상 속의 소중한 주제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과 평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